자, 오늘은 엘니뇨 라니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엘니뇨 라니냐가 이제 문제로 나오면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문제 풀 때 잘 풀 수가 있어요. 일단은 엘니뇨 라니냐 현상은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어느 지역에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이 생기냐면 요 가운데가 이제 적도야. 적도가 위도 0도. 그 다음에 요 남반구 남쪽을 세 군데로 쪼개면 위도 30도, 60도, 90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여기 부분 적도 근처에 남태평양에서 요 엘니뇨 라니냐가 생기거든. 근데 요 위도 0도에서 30도는 저번 시간에 배운 대기 대수는 기억나나? 네. 적도 쪽이 더워서 공기가 상승하죠, 하늘로. 그럼 상승하면은 이쪽 북쪽으로도 가고 남쪽으로도 가고 그럼 이 30도 지역에서 하강해서 이렇게 순환한다 그랬죠? 이게 무슨 순환? 헤들리 순환이라고 썼잖아. 맞아? 여기가 헤들리 순환. 요 밑에는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순환하죠? 요거는 페렐 순환. 그 다음에 여기는 뜨고 이렇게 가서 또 이렇게 순환하죠? 요거는 극순환. 요게 남반구하고 북반구가 대칭이었잖아. 기억나죠? 그래서 북반구 세 군데, 남반구 세 군데에 이런 순환세포, 세포같이 이렇게 순환한다. 세포 모양같이. 근데 지금 엘니뇨 라니냐가 여기 적도 근처의 남태평양에서 발생을 하는 건데 이 엘니뇨 라니냐가 생기면 지구 전체에도 기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요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페이지에서 배우는 거야. 근데 이 헤들리 순환은 우리가 하늘에서 공기 순환하는 걸 그린 거고 우리는 실제로 땅에서 사니까 땅에서 부는 바람이 중요했죠. 땅에서는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남쪽이야. 남쪽은 전향력의 영향으로. 기억나나? 진행 방향에 무슨 쪽으로 전향력이 발생하지? 전향력이 일단 뭐였어? 전향력. 지구의 뭐 때문에? 자전 때문에 생기는 가상적인 힘을 이제 전향력이라고 그러죠. 근데 전향력에서 북반구는 진행 방향의 무슨 쪽? 반대쪽? 저 복습 좀 해. 오른쪽. 그 다음에 남반구는 진행 방향의 왼쪽. 이런 쪽으로 전향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 여기는 남쪽이야, 남반구야. 그 땅에서 공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 위로 진행하지. 위로 진행할 때 왼쪽이면은 전향력 때문에 왼쪽이면은 이렇게 바람이 분다 그랬잖아. 기억나? 요거 이름 뭐라 그래? 이름은 0도에서 30도는 무역풍이지. 무역풍인데 바람이 동서남북으로 불 때 바람이 지금 이렇게 부는 거잖아. 그치? 그치. 바람은 어디서 시작돼서 불어오는지가 바람의 방향이라 했죠. 그래서 남동쪽에서 오니까 남동풍이 되고 요 무역풍을 그래서 남동무역풍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엘니뇨 라니냐 적도 근처의 남태평양 여기에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요. 이 무역풍이 부는데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지면은 엘니뇨라는 현상이 생기고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세지면은 라니냐가 생겨요. 근데 평상시 세기하고 다르게 무역풍이 약화되거나 강해지면은 안 좋은 현상들이 생겨요. 뭐 가뭄이나 홍수 막 이런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거기 지구 전체에도 이제 영향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를 배울 때 평상시하고 비교했을 때 엘니뇨는 어떻게 된다?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화될 때. 그럼 라니냐는 반대로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어떻게 될 때? 강화될 때. 이런 현상들이 생기는데 이거 잘 안 보일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선생님이 칠판에 자세하게 적어줄 거예요. 설명을 해줄 건데 다시 한번 얘기하면 평상시하고 비교해서 약화되고 강화되는 거야. 근데 이게 반대라서 좀 헷갈려. 그래서 선생님은 안 헷갈리려고 엘니뇨는 이응으로 시작하잖아. 이응. 약화되는 거다. 그치? 그럼 얘는 라니냐는 반대가 되겠지. 그치?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너 아무튼 외우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제 조금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쓸 게 많아서 김을 좀 끄고 칠판에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점심은 먹었어? 아니, 점심은 거기 과학대제전 근처에서 먹었어요. 거기서? 네. 학교 선생님들도 가셨니? 네, 선생님들 많이 오셨어요. 지도 선생님들? 네. 그래요. 과학대제전이 이번에 저쪽 서구 쪽에서 했다 그런 거 같은데? 그 병문안도 서부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간 김에 갔다 온 거야? 간 김에 갔다 왔어요. 보통 저기 연수동 그 송도 쪽에서 많이 하는데 송도 컨벤션. 네, 맞아요. 그치? 근데 이번에 어떻게 서구 좀 쪽으로? 멀리 해가지고. 이거 거리가 먼데, 그치? 가면 생객소주 걸려서 갔다 왔어요. 그랬어요? 생기는 뿐만이 아니고 그런데 참석하는 거 괜찮고 하다 보면 좋은 경험도 되고 다른 또 학교 과학 동아리에서 부스 운영하는 것도 또 뭐 과학 원리 이런 것도 좀 볼 수 있으니까 좋죠 뭐. 자, 봅시다. 정말로.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엘니뇨 라니냐는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적도지방 약간 아래 여기 남태평양 지역에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어. 평상시는 평상시하고 비교해서 이제 엘니뇨하고 라니냐 현상이 생긴다 그랬죠? 네. 라니냐. 평상시에 여기 남태평양 양 옆에 대륙이 있어요. 자, 이렇게 그려봅시다. 태평양의 이쪽은 서쪽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서태평양. 그 다음에 태평양의 동쪽이라 그래서 이쪽은 동태평양. 이렇게 나누자. 네. 여기 육지야. 네. 바닷가. 바다 근처의 육지, 해안가가 되는데 선생님 지금 그림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바다를 그렸지만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큰 태평양 바다예요. 근데 여기서 위도 0도에서 30도에서 아까 무슨 바람이 불었지? 이쪽 방향으로 무역풍. 무역풍이 불었죠. 네. 남동 무역풍. 그럼 남동 무역풍은 남동 쪽에서 불어오니까 대체로 왼쪽으로 가지. 네. 즉 서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래서 이쪽으로 무역풍이 평상시에 불고 있어요. 그러면 중학교 때부터 한번 배웠는데 위에서 바람이 불면 겉에 바닷물, 표층이라고 그러죠. 표층, 깊은 데는 심층이라고 그러고 표층 바닷물은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바람 따라서 어떻게 되지?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바닷물이. 그럼 바닷물이 흘러가는데 겉에 바닷물은 햇빛, 태양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따뜻할까 차가울까? 따뜻하겠지. 그럼 따뜻한 바닷물이 무역풍의 영향으로 이쪽 서태평양 쪽으로 좀 흘러가요. 그래서 이쪽이 따뜻한 바닷물이 좀 많아지고 이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좀 적어져.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물의 높이도 조금 달라져요. 바닷물이 이쪽으로 쓸려가니까 이쪽은 조금 낮아지고 이쪽은 조금 높아지고.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의 모습이 한 요 정도. 여기가 적다는 얘기지. 그럼 이쪽 동태평양 쪽은 따뜻한 바닷물이 적으면은 여기 물이 적으니까 물을 채우기 위해서 밑에 있는 찬 바닷물이 올라와요. 바닷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을 뭐라 그러는지 아니? 용승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용승? 들어는 봤어요. 그래서 여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쓸려가면서 찬 바닷물이 떠올라요. 그래서 바닷물이 용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평상시에 이 지역에서 날씨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냥 드립다 외우려고 그러면 이거 금방 까먹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무역풍 때문에 서태평양에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졌어. 그럼 이 해안가는? 따뜻해요. 그치. 바닷물이 따뜻하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공기도 따뜻해지겠지. 그래서 기온이 따뜻해서 높아요. 그럼 따뜻한 공기는 뜰까 가라앉을까? 따뜻한 공기 떠요. 그치, 뜨지. 가벼워져서 밀도가 작아지면서 그럼 공기가 떴어. 그럼 중학교 때 배웠던 거 기억나나? 공기가 뜨면은 거기서 구름이 생기죠. 기억나? 뭐 자세한 과정은 공기가 상승하면 그치, 그 기억나? 반열 팽창, 그 다음에 기온 하방, 뭐 이슬점 도달해서 수증기가 연결해서 구름 생기고. 그래서 이쪽은 공기가 뜨면서 구름이 자주 생겨요. 구름이 자주 생기니까 이제 비가 자주 내리겠지, 그지? 그리고 공기가 뜨니까 땅을 누르지 않죠. 그죠. 공기가 누르는 압력을 기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공기가 떠서 땅을 누르지 않으니까 기압이 높을까 낮을까? 맞아요. 낮겠죠. 그래서 저기압이 되는 거죠, 이쪽이. 그래서 저기압지대가 구름, 비가 자주 내리죠. 그럼 반대로 동태평양은 어떻게 되겠니? 차가워요.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좀 쓸려가고 찬 바닷물이 올라오니까 바닷물의 영향으로 공기의 기온이 낮단 말이야. 그럼 차가운 공기는 가라앉죠. 네. 가라앉으면 구름이 잘 생기지? 알아요. 않아요. 그래서 맑은 날이 좀 자주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공기가 땅을 누르니까 고기압이야, 저기압이야? 고기압. 그렇지, 고기압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늘에서 바람은 무역풍으로 이렇게 갔다가 요 서태평양에서 뜨고 여기로 또 가겠지, 하늘에서는. 그 다음에 동태평양에서 가라앉고 요런 뭐 순한 모습을 보이게 돼요. 요거는 이제 공기 중에서 날씨 상태를 얘기한 거고, 바닷속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물고기들이 따뜻한 바닷물에 좀 많이 살까? 찬 바닷물에 많이 살까? 차가워. 어떻게 알아? 찬 바닷물이 그 산소, 용존산소량이라 그래서 산소가 물에 많이 녹아있거든. 그러니까 따뜻하면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가 분자운동을 해서 막 튀어나가 버려. 그래서 적게 녹아있어요. 용해도가 적어요. 근데 찬 바닷물은 녹아있는 산소의 분자운동이 좀 느리죠? 그럼 잘 튀어나가지 않아서 산소가 많이 녹아있어요. 그럼 찬바닷물이 산소가 많으니까 그거 가지고 호흡을 하는 뭐 플랑크톤 영양염료도 많고, 그럼 물고기 먹이가 많으니까 물고기들이 찬바닷물에 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쪽 서태평양은 바닷물이 많이 따뜻해졌어. 그럼 물고기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그럼 물고기 잡히는 양이 적어요. 적어요. 물고기 잡는 양을 어획량이라고 그러죠. 얘가 적어요. 그럼 이쪽 동태평양은 찬바닷물이 용수하니까 바닷물이 좀 차가워지겠지. 그럼 물고기가 좀 많이 사니까 물고기 잡히는 양이 어때? 많겠죠. 요거는 이제 바닷속에서 어획량. 자, 요게 이제 평상시 상태예요. 그럼 엘니뇨가 생기면 무역풍이 어떻게 된다고? 약화. 그렇지. 이응, 그지? 무역풍이 약화되는 거야. 평상시보다 약해질 때. 그럼 거꾸로 나뉘냐는 무역풍이 강화. 강해질 때. 자, 그럼 무역풍이 약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나누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원리 잘 알아야 돼. 뒤에 문제 풀 때 이게 어렵게 꼬아서 나와요. 자, 여기가 서태평양, 여기는 동태평양. 그럼 평상시에 무역풍이 불고 있어, 그치? 근데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 약해졌어요. 약해졌어, 이렇게.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졌어요. 그럼 바람이 약해졌으니까 요 위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도 많이 가니 적게 가니? 조금 가겠죠. 그러면 평상시에는 서태평양에 따뜻한 바닷물이 좀 많았는데 무역풍이 약화되면서 따뜻한 바닷물이 평상시보다 어때? 좀 적어지죠. 좀 차이 나게 해서 얘를 좀 크게 그릴게. 좀 적어져, 그치? 그리고 바닷물의 높이 차이도 별로 없어요. 그치? 크지 않아요. 조금만 하니까. 그치? 아이, 얘를 조금 더 심하게 그리고 그랬나? 차이가 안 나잖아. 차이가 보이냐? 얘를 조금만 더 심하게 그리자니. 조금 차이 나죠? 네. 자, 그럼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평상시하고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 그럼 평상시하고 비교했을 때 서태평양이 따뜻한 바닷물이 적어졌어. 그럼 평상시보다 기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가요. 그렇지. 따뜻한 바닷물이 적어졌으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추워지겠지. 그래서 기온이 내려가요. 그럼 기온이 내려가면 물고기. 아니 하늘부터 보자. 네. 공기가 차가워진다는 얘기니까 내려오겠지. 그럼 내려오면 구름이 잘 안 생기고 날씨가 어때? 맑아져요. 맑겠죠. 그지? 그럼 동태평양은 이제 어떻게 될까? 따뜻해져요.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가니까 밑에 있던 찬 바닷물이 못 올라.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평상시보다 어때? 줄어들어요. 용승이 약화돼요. 평상시보다 약해진다는 거지. 그럼 평상시에는 기온이 낮았는데 찬 바닷물이 조금만 올라오니까 평상시보다 기온이 어떻게 돼? 상승. 올라가죠. 그럼 공기가 평상시보다 따뜻해지니까 상승하겠지? 그럼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고 여기 비가 자주 내리게 되죠. 고기압, 저기압은 볼지 알죠? 땅을 누르니까 고기압. 얘는 뜨니까 저기압. 그럼 이제 엘니뇨 현상이 생기면 평상시에 요 서태평양은 비가 좀 자주 내렸었는데 엘니뇨가 생기고 났더니 비가 잘 안 와. 비가 잘 안 와서 서태평양에는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가뭄이 생겨. 안 해? 학교에서 배웠니? 아니요. 생각한 거야? 원과목 한 번씩. 그때 배웠었니? 가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동태평양. 홍수. 그치. 평상시에는 날씨가 좀 맑은 날이 많았는데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까 홍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엘니뇨가 생기면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럼 바닷속은? 물고기는 대체로 찬바닷물에 좀 많이 산다 그랬지? 그럼 여기는 서태평양의 바닷속은 평상시하고 비교하는 거야?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적으니까 평상시보다 바닷물이 좀 차가워졌지. 네. 그럼 물고기가 잡히는 양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돼? 증가하겠죠. 그럼 이쪽은 평상시에는 많이 잡혔어, 그치? 근데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가니까 바닷물이 좀 따뜻해지니까 물고기 잡히는 양이 어떻게 돼? 감소. 그렇지, 감소하겠죠. 볼 수 있겠니? 네. 여기 이제 엘니뇨가 생겼을 때.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라니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라니냐는 무역풍이 어떻게 된 거? 강화. 강해진 거. 그래서 이쪽이 서태평양, 이쪽이 동태평양. 그럼 바다가 이렇게 있었는데 무역풍이 평상시보다도 강해진 거야. 그럼 위에 있는 따뜻한 바닷물도 어떻게 돼? 평상시보다 많이 가겠지? 네. 그럼 이쪽하고 저쪽하고의 바닷물의 높이 차이도 심하게 나고 이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어때? 많아지겠죠. 네. 평상시보다도 더. 그럼 이쪽은 적어져요. 따뜻한 바닷물이 적어지고 그럼 찬바닷물의 용승이 어떨까? 많아져요. 그렇지, 많아지겠죠. 분필이 다 써가지고 자, 여기는 물을 채우기 위해서 찬바닷물의 용승이 강화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날씨 상태를 보자. 평상시하고 비교하는 거라 그랬어? 네. 평상시에 기온이 높았는데 따뜻한 바닷물이 더 많아졌지. 그럼 평상시도 높았는데 평상시보다도 기온이 어떻게 돼? 더 높아져요. 더 상승해요. 그럼 공기도 더 잘 상승해서 구름도 어때? 더 많이. 더 잘 생기고 많이 생기겠죠? 네. 그럼 저기압지 될 거고. 그럼 비가 평상시에도 좀 자주 내리긴 했지만 더 자주 온단 말이야. 잠깐만. 예. 잠깐만, 선생님. 봅시다. 잠깐 손님이 와가지고. 자, 그래서 라니냐는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어떻게 된 거? 강화된 거. 강화된 거. 그럼 강화되면 따뜻한 바닷물이 서태평양 쪽으로 많이 가니까 여긴 기온 상승해서 비가 자주 내리잖아. 네. 그럼 평상시보다도 그치. 비가 더 자주 내리니까 홍수가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글씨 너무 많이 써서 너무 복잡하지? 알아보겠니? 네. 그럼 동태평양은 어떻게 돼?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쓸려가니까 찬바닷물이 평상시보다도 많이 올라오겠죠. 네.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돼? 평상시보다도 내려. 더 내려가겠죠. 그럼 더 내려가면 공기도 하강을 더 잘하니까 맑은 날이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죠. 그러면 동태평양 쪽은 가뭄이 생길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홍수, 가뭄, 라니냐가 생겨도 좋은 현상은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평상시로 유지하는 게 가장 그나마 좋은 현상이고.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돼? 이쪽 서태평양은 더 안 잡히죠? 네. 따뜻한 바닷물이 많으니까, 그지? 어획량이 더 적어지는 거지. 그러면 동태평양은 찬바닷물이 또 더 많아졌으니까 물고기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고, 근데 뭐 문제 같은 데는 선생님 지금 그린 것 같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으니까 이제 책을 보고서 그 그림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안 켜지냐? 내일은 뭐 아무것도 없어? 내일 수학학원 하나 있어요. 이거 하나?
그러니까 주말에 너네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그치? 쉬기가 힘들지. 괜찮습니다. 고등학생이니까 이제 한 2년만 참으면 되니까. 그렇죠. 2년만 참으면, 대학교만 딱 붙어 놓으면, 뭐 너네들 세상이지 뭐. 대학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가야지. 태어났는데. 가고 싶은 대학교를 한번 가야지.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자, 책에 그림이 조금해서 이렇게 하나씩 확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동태평양 쪽. 동태평양. 이쪽이 뭐? 서태평양. 적도의 남쪽, 여기 남태평양이라 했어요, 이제. 남태평양에서 동쪽에 여기 남미가 있죠, 남아메리카. 어딘지 알겠니? 네. 예. 여기는 북태평양, 북태평양의 동쪽은 북미, 캐나다,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치? 여기 남태평양 쪽이니까 남미. 예. 그리고 서쪽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쪽이 이쪽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보통 문제 같은 데는 동태평양, 서태평양 이렇게 나오고 남아메리카, 인도네시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예. 평상시에 여기 화살표가 있듯이 무슨 풍이 불어? 무역풍. 무역풍이 이렇게 부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여기로 쓸려가서 여기가 경계 지점이지. 요 서태평양에 따뜻한 바닷물이 많고 여기는 차가운 바닷물이 많고 그럼 공기 떠서 구름, 공기 하강, 맑음 이게 평상시.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엘니뇨가 생기면 자, 엘니뇨가 생기면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라고? 약해져요.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져서 이쪽으로 가는 무역풍이 약해진 거야. 네. 그래서 거꾸로 공기가 이렇게 밀려오기도 해요. 너무 약해서. 그래서 따뜻한 바닷물도 어떻게 돼? 여기가 경계 이렇게 돼 있지. 이쪽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이쪽은 평상시보다도 더 많아진 거고, 그지? 이런 상태. 그림 볼 수 있겠어? 네. 요게 엘니뇨. 그럼 라니냐는 강화. 강화된 거죠. 네. 그럼 무역풍이 강화되다 보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가서 지금 경계를 보니까 여기는 거의 다 따뜻한 바닷물이다, 그치? 여기는 찬바닷물. 그래서 이쪽에 구름이 더 잘 생기고 홍수, 이쪽은 가뭄, 뭐 이런 현상들, 그치? 그래서 그림 한번 보라고 띄워준 거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 밑에 기본 문제 이거 안 풀었나? 네. 그럼 이거 먼저 풀자. 풀고 뒤에 엘니뇨 나니냐 조금 헷갈리는 문제들 한번 볼게요. 네. 전 학원에서 과학 좀 세게 돌려가지고. 자, 처음이니까 풀어줄게요. 네. 가와나는 엘니뇨 발생 시하고 평상시하고 지금 나타낸 거래, 그치? 네. 근데 어떤 게 엘니뇨고 평상시인지는 표시가 안 돼 있다. 네. 그러면 엘니뇨는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지? 약해지는 거. 약해진 거죠. 네. 약해지면 이쪽 서태평양에 따뜻한 바닷물이 적게 가는 거지. 네. 적게. 그러면 어떤 게 엘니뇨일까? 나죠. 예를 보면은 지금 잘 안 보이면은 프린트를 보고 바람이 여기 해수나 바람 이동을 보니까 오히려 거꾸로 일로 오고 있지, 그치? 네. 거꾸로 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 무역풍이 어떤 거야? 서쪽으로 가는 무역풍이 약해서 이게 거꾸로도 이렇게 오는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밑에 따뜻한 바닷물에 찬 바닷물의 이 경계를 보니까 이쪽은 확실하게 따뜻한 바닷물이 많고 이쪽은 비슷하죠? 네. 따뜻한 게 비슷하고 그럼 이게 엘니뇨죠? 그럼 하나가 평상시라고 했으니까 이게 뭐야? 평상시가 될 거고 그럼 기억났나? 네. 그 다음에 니은은 무역풍의 평균 풍속은 가보다 나가 크다. 가가 무역풍이 어떤 거야? 평상시가 요거 엘니뇨 생겼을 때보다 더 센 거지? 그러면 틀렸고
그 다음에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수온 차이래요. 차이. 평상시는 어때? 가가. 여기 따뜻한 바닷물이 많고 여기는 찬 바닷물이 막 이렇게 웅성했겠지? 네. 그럼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수온의 차이가 크겠지? 그죠. 근데 엘니뇨 때는 이쪽에 따뜻한 바닷물, 이쪽에 따뜻한 바닷물이 비슷비슷하니까 동태평양, 서태평양의 수온 차이가 적겠죠. 됐나? 네. 예. 그러면 표층, 겉에 바닷물의 수온 차이는 누가 더 크다? 가. 가가 더 크죠. 근데 나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틀렸네, 그치? 네. 답은 기억.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16번은 잘 썼니? 아, 네. 나시기 했을 때 서태평양 가무 쓰고 음. 홍수 썼어. 그 16번의 문제는 나시기니까 엘니뇨죠? 네. 엘니뇨 때 동태평양, 이쪽, 오른쪽 동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많아져서 기온이 올라가죠? 네. 그럼 공기가 떠서 구름이 생기고 비가 자주 내니까 홍수가 생기죠? 네. 그다음에 서태평양은 평상시보다 따뜻한 바닷물이 적어서 기온이 떨어지고 그럼 공기가 하강해서 맑은 날이 많아지니까 가뭄이 생기고 네. 뭐 그런 것도 써주면 되죠. 17번 한번 보시면 1980년부터 2017년까지 적도 부분에 동태평양에서 관측한 거네. 잘 보셔야 돼요. 동태평양. 동태평양이면은 어디 얘기하는 거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오른쪽이요. 오른쪽이죠? 지도는 이렇게 되는 거야. 네. 동, 서, 남, 북이 되는 거지, 그치? 네. 여기가 이제 동태평양 쪽이 되는 거고, 이쪽이 서태평양 쪽이 되는 거고. 근데 이 동태평양에서 관측한 해수면의 수온 편차예요. 그러니까 수온, 바닷물의 온도의 편차. 그러니까 예년에 비해서 수온이 어떻게 됐냐, 그걸 편차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여기 친절하게 식도 나와 있어요. 관측 수온 빼기 평균 수온. 그러니까 예년 몇 년 동안의 평균 수온보다 현재 수온이 높아. 예를 들어서 현재 수온이 예를 들어서 22도야. 근데 예전까지 평균이 한 20도였어. 바닷물의 수온이. 그러면 현재 올해 수온이 예전보다 높은 거지. 네. 그러면 수온 편차가 어떻게 되니? 플러스 값이 나오니 마이너스가 나오니? 플러스 값이. 그렇지. 플러스 값이 나오죠. 그래서 수온 편차가 플러스 값이 나오면 올해 현재 관측한 수온이 높다라는 거고, 그럼 거꾸로 현재 관측한 수온이 예전 평균보다 낮으면 수온 편차가 무슨 값이 나오니?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값이 나오죠. 이해됐나? 네.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니까 연도별로 수온 편차를 조사를 했더니 여기는 지금 플러스 쪽이죠? 네. 플러스 쪽이니까 어떻다는 거야? 수온이 높았다는 얘기지? 네. 동태평양 어디? 여기가. 그러면 수온이 높았다라는 얘기니까 여기가 따뜻한 바닷물이 무역풍 따라서 잘 갔다 못 갔다? 못 갔다. 못 갔다라는 거죠. 그 무역풍이 약해져가지고 평상시보다도 따뜻한 바닷물이 이쪽으로 잘 가지 못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이나 좀 비슷하게. 그러면 무역풍 약화된 때니까 이거 무슨 현상? 엘니뇨. 엘니뇨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값을 가질 때 여기 A, 여기는 엘니뇨가 되겠죠. 됐나? 그럼 여기에 수온 편차가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 마이너스를 가질 때는 요거죠. 마이너스 값을 가질 때는 수온이 낮았을 때. 그럼 여기가 수온이 낮대요. 용승을 많이 했어요. 그치. 이거 처음이니까 한번 그려줄게. 요게 A고요. 그 다음에 서태평양, 동태평양이 있을 때
B의 경우는 수온이 예년보다 낮다라는 거지. 여기 동태평양 쪽이. 수온이 낮다라는 거는 밑에 있던 찬바닷물이 어떻게 된다? 많이 용승했다. 많이 용승했다는 거지. 그럼 얘가 용승했다라는 얘기는 따뜻한 바닷물이 어떻게 됐다? 이쪽으로 많이 가버렸다는 얘기지. 네. 이해됐나? 가버렸으니까 무역풍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강화된 거죠. 많이 무역풍이 강화된 거니까 이거는 라니냐로 봐야죠. 만약에 문제에서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라니냐라 그러면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 하나가 엘니뇨고 하나가 평상시라 그러면 이게 평상시로 봐야죠. 그죠. 평상시가 무역풍이 좀 있잖아. 얘보다는 강하지. 근데 문제에 그런 조건은 없죠, 일단. 그럼 라니냐 쪽으로 보시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 지금? 시간,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엘니뇨, 라니냐가 좀 어떻게 돼요? 반복되고 있어. 반복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네요. 그치? 이런 것들. 그럼 밑에 문제의 기억은 어떻게 되냐? A, 엘니뇨 맞았나? 아까 위에는 A, 엘니뇨 맞았지? 네. 맞고. 그 다음 니은. B 시기에 동태평양에는 가뭄이 일어난다. B가 아까 라니냐 했잖아. 네. 동태평양. 많이 동태평양. 찬 바닷물이 올라와서 수온이 낮은 거지. 그럼 수온이 낮으니까 공기가 기온이 내려간 거지. 내려가면 공기가 하강하겠지. 네. 하강하면 구름이 안 생기고 날씨가 어때? 맑아져서 뭐가 생겨? 가뭄이 생길 수 있죠. 그죠?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이해를 하세요. 그럼 님도 맞다, 그지? 그 다음에 서태평양의 평균 수온은 여기. 서태평양의 평균 수온은 얘가 따뜻한 바닷물이 많이 온 거잖아, 그치? B가 어때? 더 높은 거지. 그럼 A보다 B 시기에 높다. 그렇게 맞는 거지? 다 맞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다른 문제는 일단 숙제로 좀 해오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은 체크해서 가져오시는데 책을 잃어버렸다 그랬잖아. 확실히 없어? 그럼 오늘 복사해줄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나올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책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니까.